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쿄 특파원 30년의 기록을 오늘 풉니다. 제가 처음 나리타 공항에 내렸던 1990년대 초반, 도쿄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그곳엔 압도적인 부의 냄새가 났습니다. 거리는 활력이 넘쳤고, 사람들의 표정엔 아시아 1등 시민이라는 여유가 흘러넘쳤습니다. 당시 우리 한국 기자가 명함을 내밀면 그들은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눈빛에는 묘한 동정과 우월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오셨군요. 열심히 하시네요. 딱 그 정도의 온도였죠. 하지만 2025년 오늘 도쿄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긴자거리의 명품 매장 앞에는 중국인과 한국인 관광객이 줄을 서 있고 일본인 점원은 허리를 숙입니다. 일본 서점의 가장 눈에 띄는 매대에는 한국 배우기, 한국의 미래, 그리고 혐한 서적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관심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애증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30년간 일본이라는 거대한 배가 어떻게 침몰해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는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어떻게 수직 상승했는지를 적나라하게 증언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국뽕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본의 엘리트, 서민, 그리고 청년들이 털어놓은 대한민국에 대한 두려움과 동경의 고백서입니다. 첫째, 편의점 도시락의 굴욕, 가성비의 역전이 불러온 충격. 첫 번째 이야기는 아주 사소한 곳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편의점입니다. 90년대 일본 편의점은 한국인에게 신세계였습니다. 삼각김밥에 바삭한 김, 롤케이크에 부드러운 크림. 우리는 일본 편의점에 가면 역시 선진국은 다르다며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도쿄 신주쿠의 한 편의점에서 제가 목격한 장면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점심시간, 넥타이를 맨 30대 일본 셀러리맨이 도시락 코너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500엔, 우리 돈으로 약 4,500원짜리 동전이 들려 있었죠.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가장 싼 도시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동료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다나카상, 유튜브에서 한국 편의점 도시락 봤어? 반찬이 12개더라. 거긴 5,000원이면 왕처럼 먹던데? 우리 편의점은 왜 갈수록 내용물이 줄어드는 걸까?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일본 서민 경제의 현주소입니다. 일본 SNS에서는 스텔스 가격 인상이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가격은 그대로인데 도시락 용기 바닥을 높여서 양을 줄이는 꼼수죠.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해자 도시락 열풍이 불고 편의점이 맛집이 되었습니다. 일본인들이 한국 여행을 와서 가장 놀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식당의 밑반찬입니다. 이걸 다 공짜로 준다고요? 리필도 된다고요? 그들은 한국의 풍요로움에 압도당합니다. 과거 우리가 일본을 보며 느꼈던 그 부러움이 이제는 고스란히 그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싸고 좋은 일본은 옛말입니다. 이제 일본은 가난해서 싼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역전된 현실이 일본인들에게 주는 심리적 박탈감은 상상 이상입니다. 둘째, 부장님, 한국으로 가시죠. 월급 봉투의 대역전극. 두 번째는 더 뼈아픈 현실, 바로 돈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일본 대기업 상사맨 A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와세다 대학을 나온 엘리트입니다. 30년을 회사에 충성했죠. 어느 날 저와 술잔을 기울이다가 그가 씁쓸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김 기자, 솔직히 말해주게. 한국 대기업 신입사원 연봉이 정말 5천만 원이 넘나? 제가 그렇다, 성과급 합치면 훨씬 넘는 곳도 많다고 답하자 그는 한숨을 푹 쉬며 잔을 비웠습니다. 나는 30년을 일했는데 내 월급은 20년 전 그대로야. 그런데 한국의 내 아들뻘 되는 사원들이 나보다 더 많이 번다니. 일본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이것은 개인의 푸념이 아닙니다. OECD 통계가 증명합니다.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GDP, 평균 임금. 이미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과거 한국의 젊은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본의 젊은이들이 일본에서는 미래가 없다며 호주로, 미국으로,
그리고 한국으로 떠나고 싶어 합니다. 일본 경제지 니케이는 최근 특집 기사에서 이렇게 자조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빈공국이 되었나 한국의 등을 보며 걷는 굴욕. 일본의 기성세대는 이 현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월급 통장을 볼 때마다 그들은 뼈저리게 느낍니다. 아, 한국이 우리를 앞질렀구나. 이 패배감은 지금 일본 사회 전체를 짓누르는 무거운 공기가 되었습니다. 셋째, 도장과 팩스, 그리고 디지털 몬스터, 그들이 두려워하는 속도. 세 번째, 일본이 한국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지점은 바로 속도입니다. 팬데믹 시절, 전 세계가 일본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확진자 수를 세기 위해 보건소 직원이 팩스를 보내고 그걸 다시 수기로 집계하다가 누락시키는 코미디 같은 상황. 반면 한국은 어땠습니까? 확진자 동선이 실시간으로 앱에 뜨고 QR코드로 입장을 관리하고 백신 예약은 10부제로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일본의 방송사들이 이 한국의 시스템을 소개할 때 패널들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러움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한국은 미래 도시에 살고 있다. 우리는 아직도 쇼와 시대, 1980년대 이전에 살고 있는데 일본인들은 한국을 디지털 몬스터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한국인은 일단 써봅니다. 문제가 생기면 고치면서 나갑니다. 하지만 일본은 회의를 합니다.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결제를 받아야 합니다. 매뉴얼을 만듭니다. 그러는 사이 세상은 변해버립니다. 일본의 한 IT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다. 국민 전체가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 미친 속도다. 일본이 10년 걸려 할 일을 한국은 1년 만에 해치운다. 이것이 우리가 한국을 이길 수 없는 진짜 이유다. 넷째, 내 딸이 한국인이 되고 싶어 해요. 문화 권력의 이동. 네 번째, 가장 피부로 와닿는 변화는 바로 문화입니다. 과거 한류라고 하면 윤사마를 좋아하는 중년 여성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도쿄 하라주쿠나 시부야에 가보십시오. 일본의 10대 여고생들이 한국식 교복을 입고 한국 화장품으로 화장을 하고 한국어로 진짜? 대박! 이라고 외치며 스티커 사진을 찍습니다. 그녀들에게 한국은 그냥 외국이 아닙니다. 가장 쿨하고 힙한 세상입니다. 제가 인터뷰한 고등학생 미사키 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 남자는 촌스러워요. 한국 남자처럼 옷을 입고 머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 꿈은 한국 대학에 유학 가서 한국 회사에 취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할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일본의 기성세대 남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딸이 나 한국 남자랑 결혼할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 소비가 아닙니다. 일본의 미래 세대가 워너비의 대상을 자국이 아닌 한국으로 바꿨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일본 사회가 느끼는 가장 큰 위기감의 실체입니다. 다섯째, 갈라파고스의 비명, 소니의 몰락과 삼성의 질주. 다섯 번째, 산업 이야기입니다. 일본인에게 소니와 도요타는 종교와도 같았습니다. 물건은 일본제가 최고다라는 모노즈쿠리, 장인정신의 자부심. 하지만 그 자부심이 그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일본이 세계 최고의 CD 플레이어를 깎고 닦으며 장인정신을 발휘할 때 한국은 MP3를 만들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최고의 TV 브라운관을 고집할 때 한국은 LCD와 OLED로 판을 엎어버렸습니다. 일본 서점가에는 삼성 연구, 왜 우리는 삼성에 졌나 같은 책들이 쏟아집니다. 그들은 분석합니다. 일본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은 돌다리가 없으면 헤엄쳐서 건넌다. 지금 일본의 반도체 부활 프로젝트,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모델은 한국입니다. 한국처럼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 한국처럼 빠르게 결정해야 한다. 우리가 30년 전 일본을 뵙기려 했던 것처럼 이제 일본은 살기 위해 한국을 뵙기려 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스승이 제자의 등을 보며 쫓아가는 형국. 이것이 2025년의 현실입니다. 여섯째,
혐한은 곧 패배의 인정이다. 그들의 뒤틀린 심리. 6번째, 그렇다면 왜 일본에서는 여전히 혐한 시위가 벌어지고 혐한 서적이 팔릴까요? 30년 지켜본 기자로서 단언컨대 그것은 비명입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남을 욕하지 않습니다. 1등은 2등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욕하는 이유는 한국이 너무 커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이 잃어버린 활력을 가진 한국이 질투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한 양심적인 교수는 사석에서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우익들이 한국을 욕하는 건 일종의 정신 승리입니다. 현실에서는 한국에 밀리고 있으니 말로라도 깎아내려야 자존심이 지켜지니까요. 혐한은 사실 일본의 패배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일본 뉴스에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나 사건 사고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들은 그걸 보며 안도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낫지. 하지만 그 안도감 뒤에는 거대한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저렇게 시끄럽고 혼란스러운데 왜 한국은 계속 성장하는가? 이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앞에서 일본은 전율하고 있습니다. 7번째. 결론, 우리는 이미 거인이다. 이웃나라 기자의 마지막 제언. 마지막 7번째.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저는 30년간 일본이라는 거울을 통해 대한민국을 봤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게 가혹했습니다. 헬조선이다, 망했다, 작은 나라다라며 자조했죠. 하지만 밖에서 본 대한민국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일본은 우리를 다이내믹 코리아라고 부르며 경외합니다. 우리의 촛불 시위를 보며 국민이 살아있는 나라라고 부러워합니다. 우리의 K 콘텐츠를 보며 세계의 문화를 주도하는 나라라고 동경합니다. 일본의 시선은 무시, 놀라움, 경쟁심을 거쳐 이제 두려움과 존중의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일본을 이기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수치적으로, 심리적으로 이미 많은 부분에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일본과 비교하며 일희일비할 단계가 아닙니다.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길을 가면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며 배우든, 질투하든, 두려워하든, 그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30년 전, 도쿄의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서 기죽었던 한국인 청년 기자는 이제 없습니다. 대신 저는 오늘 도쿄의 쇠락해가는 거리 한복판에서 당당하게 빛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목격하며 펜을 듭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빠르고 매력적인 나라의 국민입니다. 일본이 30년 걸려 깨달은 이 사실을 정작 우리만 모르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임을 당당하게 느끼며 살아가십시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의 안목을 응원합니다.